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상 연구의 종류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석 연구와 기술 연구, 그리고 실험 연구와 관찰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실험 연구고, 어떤 것이 관찰 연구인지, 실험을 했는지 그냥 관찰만 했는지, 혹은 어떤 연구가 분석 연구고, 어떤 연구가 단순히 디스크립티브하게 기술만 했는지, 언뜻 보면 쉬워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고요. 실제 논문을 이해할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연구의 속성에 따라서 증거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번 다음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사례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이 분석 연구와 기술 연구, 그리고 실험 연구와 관찰 연구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최라는 사람이 침이 시력 증진에 도움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plans an experiment, 그 실험을 기획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randomly select 8 subject, 그의 대학 학생들로부터 8명의 서브젝트를 랜덤하게 셀렉션한 거죠. 그 다음에 침을 놓습니다. 그리고 침 놓기 전에 아이사이트를 측정하고 시력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침 놓은 다음에 시력을 또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그가 최라는 사람이 그 결과 침 놓기 전의 시력과 침 놓은 후의 시력을 8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He analyzes the result before and after acupuncture. 자, 이 연구가 실험 연구일까요? 이 연구가 분석 연구일까요? 제가 기술한 연구의 그 앱스트랙트를 보면 experiment란 말도 들어갔고 또 analyze, 분석한다는 말도 들어갔는데 미안하게도 이건 보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실험 연구도 아니고 분석 연구도 아닙니다. 첫 번째 분석 연구부터 얘기해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분석한다라는 말은 너무 쉽게 쓰이잖아요. before and after를 분석해도 분석 연구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임상 연구를 구분할 때 분석 연구는 대조군이 있는 컨트롤 그룹이 있는 연구만을 분석 연구라고 합니다. 이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요통이 90%는 뭐 한두 달 사이에 다 낫는단 말이에요. 침을 놨더니 치료율이 90%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 효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하나도 안 놨어도 90%가 한두 달 사이에 낫는데 침을 놔서 10명 중에 9명이 낫다는 얘기는 침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대조군이 없이 어떤 치료의 효과를, 임상적인 효과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에비던스의 하이어라키에서 그 힘도, 증거의 수준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조군이 없는 연구, 특히 전후를 비교한 연구는 애널리틱 스터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술한 거죠. 이렇게 침을 놨더니 나중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 이거는 코젤러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는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침의 효과나 뭐 약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 적합한 연구 스타일이 아니죠. 두 번째, 익스페리먼트인지 그 실험인지 아닌지 더 헷갈린다. 이건 뭐 명백하게 실험 같잖아요. 8명을 뽑았고 그 다음에 또 계획해서 시력 검사했고 그 다음에도 검사했고. 그런데 현대 그 연구 방법론에서 요즘에는 이런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같은 이유로 그렇습니다. 대조군이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실험 연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불과 뭐 10년 전, 20년 전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이런 걸 뭐 주로 이제 쿼지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준 실험 연구라고 부르는데 대조군이 없이, 아니면 그 대조군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든지 하면 뭐 어떻게 불러도 됩니다. 이 쿼지 익스페리먼트를 실험 연구로, 익스페리먼탈 스터디로 구분해도 되고 observational 스터디로 구분해도 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거의 수준이 중요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요거는 닥터 사켓이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그 에비던스의 수준이에요. 그 힘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 보시면 대조군이 없는 연구는 가장 밑바닥에 위치합니다. 대조군이 없는 연구는 대조군이 있는 관찰 연구보다도 더 밑바닥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증거로서, 임상의 증거로서 활용되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스터디 같은 경우는 실험 같기도 하고 또 분석 같기도 하지만 실제 침의 효과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한 연구라고 봐야죠.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침이 시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뭐 증거가 될 수 없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면 증거가 될 수 없느냐 하면 샘플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그것도 이유지만 중요한 이유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샘플이 바이어스 돼서 이 파퓰레이션 자체가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대표할 수 없다.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험이 뭐 주로 샘플 사이즈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 연구 자체는 실험 연구도 아니고 분석 연구도 아닙니다. 텍소노미를 한번 잘 보십시오. experimental study는 랜덤하게 allocation 했느냐 아니면 랜덤하게 allocation 하지 않았느냐 그 두 가지 연구. 그래서 준실험 연구냐 그 실험 연구냐 이거 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증거의 수준이 굉장히 밑바닥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보시죠. 비록 실험이란 말도 들어가고 분석이란 말도 들어갔지만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이런 연구를 실험 연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험 연구라고 할 경우에도 앞에다 쿼지 이렇게 붙여서 준실험 연구라는 말을 붙이고요. 분석이란 말이 들어갔지만 이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어떤 효과를 증명하거나 밸리데이트하는 연구로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준실험 연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케이스 시리즈 있잖아요. 이제 케이스 스터디나 케이스 시리즈는 대부분 이제 레트로스펙티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프로스펙티브한 그 전향적인 케이스 시리즈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오는 100명의 요통 환자를 침치료 효과를 이제 살펴보겠다 하면 이제 전향적인 케이스 시리즈가 되거든요. observational 스터디죠. 특별하게 실험을 기획한 건 아니고 내가 환자 보는 대로 보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봤을 때, 침을 놨을 때 100명의 환자를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이렇게 검증해 보니까 침 효과적이더라.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케이스 시리즈인데 방금 제가 예제로 든 쿼즈 익스페리먼트랑 다를 게 없습니다. 오는 환자를 그대로 쭉 봐서 100명의 케이스를 보고했잖아요. 그리고 결과도 당연히 분석하겠죠. 대조군이 없는 쿼즈 익스페리먼트는 거의 케이스 시리즈와 비슷한 그 증거 수준으로밖에 책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케이스 시리즈는 보통 기술 연구이기 때문에 이제 뭐 통계적인 분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스터디의 본질 자체는 그 되게 유사한 스터디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예제 보시고요. 그 실험 연구와 그 분석 연구의 차이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시력에 대한 연구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실험 연구는 아니다. 익스페리먼털 스터디는 아니고 굳이 붙이자면 쿼즈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를 수 있다. 그 다음에 분석 연구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분석 연구가 아니고 실험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 코잘러티를 클레임할 수가 없는 연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